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어제 저녁 마트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안경에 김이 서리더라고요. 저녁 8시간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이 바깥 기온이 어떤지 실내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 들어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폭염에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요, 이런 폭염과 또 에어컨 사용을 두고 SNS에서는 때 아닌 설전이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요, 미국인들, 특히 남부 사막지대나 열대성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프랑스와 서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이 매년 겪고 있는 이런 더위조차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조롱이 있었다고 해요. 이에 발끈한 파리 부시장까지 나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서 이 미국인들은 지구온난화와 또 그로 인해서 프랑스가 겪고 있는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컨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여러분의 도시들도 이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뜨끔하긴 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에어컨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인의 78%가 에어컨이 환경에 해롭다고 답을 했고요. 응답자 6명 가운데 1명은 지구를 위해서라면 이런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한 나라가 없죠. 이런 데서 살다 보니 사실 나도 모르게 조그마한 불편도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냅킨을 하나 보더라도 미국 거는 정말 두껍고 크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작고 얇은 것을 쓰게 되면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 저뿐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구를 위해서 과연 어떤 불편을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을까 하고요. 실내 온도를 1도 더 높이거나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 이런 작은 실천들 하시는 분들을 요즘은 주변에서 많이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글로벌 워밍을 조금이나마 멈추게 할 수는 없겠죠. 늦추게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느새 오늘 온 시카고 뉴스 준비된 순서들은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이 더위를 식혀줄 만한 시 낭송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시 낭송의 매력에 빠져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배금래 권사님 오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네소타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부터 뉴욕, 워싱턴 DC 등 동부 일대까지 체감온도가 최고 105도에서 110도에 육박하는 열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전국적인 기상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서 항공과 도로 교통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중서부 지역의 국지성 폭풍 가능성 또 폭염으로 인한 항공 지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서 시신을 담을 가방입니다. 이 바디백 10,00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 연설에서 이번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5천여 명, 이재민은 16,000여 명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24일 발생한 연쇄 지진 이후 어제까지 6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로드리게스 의장은 전국적으로 855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이 수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와 유엔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최근 나흘간의 국지적 충돌을 뒤로하고 중재국 카타르 도하로 각각 대표단을 보내면서 일단 대화 재개를 위한 불씨를 되살리게 됐습니다. 양측은 당장 회담이 성사될지 고위급 접촉으로 확대될지 등을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외교 창구를 닫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고 오늘을 카타르 도하 회담 날짜로 못 박았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도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쿠슈너,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번 주에 미국과 실무회담을 할 예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향후 며칠간 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곧 도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대법원은 어제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롤에게 $500만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면서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는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고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3년 5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캐롤에게 $500만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면서 해임을 발표했었습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서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주요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결도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 미시시피 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는 선거일 이후 5일 근무일 안에 도착할 경우는 이를 유효표로 집계합니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가 이처럼 선거일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12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이죠. 유권자 ID 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빨리 휴가를 떠난 사람들은 6월 27일부터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통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9일 동안을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7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에서 이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 85%에 달하는 6,14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여전히 항공권보다는 경제적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압도적입니다. 항공기 이용의 경우 8%로 585만 명이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수단은 7%로 크루즈나 기차, 버스를 이용해서 여행에 떠납니다. 이 도로교통안전청 TSA는 연휴 특별소송 기간인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총 1,870만 명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혼잡일은 7월 2일 목요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연휴 중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SA는 이날 하루 동안만 해도 30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11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 중이죠. 이 월드컵 경기 관광객들의 이동까지 겹치면서 대형 허브 공항들의 인력과 검색 장비가 총동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 독립기념일 축하 비행과 불꽃놀이 행사로 인해서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 등 일부 동부 공항은 7월 3일과 4일 특정 시간대에 영공을 일시 폐쇄하게 되므로 지연 또는 결항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센터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연휴 전반부 이동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후반부 복귀와 주말 이동이 시작되는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시간대가 이 도로가 가장 붐비고 또 정체가 심한 시간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원은 거대 IT 기업들을 겨냥해서 초당적으로 추진되어 온 온라인 아동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앞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경기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 보스턴 스테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경기에서 파라과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독일을 승부차기 끝에 꺾었습니다. 4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16강에 진출하는 이 대회 최대의 이변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기는 내일 오후 7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이 스테디움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이 시카고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치명적인 보트 충돌 사고 이후 시카고 선타임스는 이 여름철을 맞아서 지역 보트 이용자들이 미시간호와 시카고강 일대의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유사한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리노이주의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농가들의 파산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리노이주 내 농업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 매우 무더운 날씨 이어집니다. 최고 95도까지 오르겠고요. 수요일인 내일 역시 흐리고 매우 덥겠습니다. 최고 95도, 최저 78도. 목요일 흐리고 내우가 예상되고요. 금요일도 흐리겠고 곳에 따라 강한 내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 최고 92도, 금요일에 최고 조금 떨어지겠네요. 88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83도, 현재 체감 온도는 9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필그림 신앙송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신앙송을 배우기 시작하시면서 삶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계신 배금래 권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초대석에 이미 출연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권사님. 네. 시낭송을 당시에 해주셨는데 방송을 듣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카피를 원하신다는 청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네. 익숙한데. 그 정도로 권사님의 그 시낭송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권사님께서는 언제 어떤 이유로 이 시낭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성경도 좀 읽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 낭송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낭송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그 시카고 성결교회에서 제가 자작시 이제 쓴 거를 교회에서 가끔 낭송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정식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에 시를 쓰셨군요. 네. 권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평소에 교회에서도 성경 낭독 같은 것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경험 있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어쩐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이 성경을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낭독 형식으로 하시거나 시를 그냥 쓰는 데서만 그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를 낭송하시는 거에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거나 뭔가 평소에도 좀 목소리가 좋다, 또 발음이 좋다 이런 얘기 들으신 편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뭐 목소리가 특별히 좋다거나 또는 이제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권사님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필그림 신앙송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계시잖아요. 좀 배우시면서 네네. 느끼신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이제 시가 문학에서 소설이나 수필보다는 굉장히 짧게 시인들이 자기들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시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낭송이라고 하면은 시인의 세계에 들어가서 시를 해석하고 이제 자기 목소리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시가 주어지면 나름대로 한 번이나 두 번을 읽고 자기가 이제 시인의 마음을 해석한 후에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로 낭송하는 것이 이 신앙송에서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강의하시는 이민숙 사모님은요, 작가의 세계나
그 작품의 배경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에 대해서 고급반으로 가면 시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세요. 먼저 시를 이해한 다음에 시를 낭송하는 것, 비포 애프터가 다르겠죠. 네. 처음에 시 낭송을 그 아카데미에서 배우기 시작하시면서 권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권사님 자신도 많이 달라졌다고 실제로 느끼시는지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네. 이제 마음은 많이 달라졌고요. 열심히 이제 영성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호흡법도 배워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은 다다르지 못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자, 이번에 시 낭송 대회 지정 시와 자유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정 시가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 네. 네. 굉장히 짧은 시잖아요. 네네. 과연 이 세 줄 짧은 시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참가하시는 네. 분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예, 권사님 어떻게 요즘 연습 중이세요? 네. 너무 짧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죠. 표현하기가. 그렇죠. 권사님 이 시간에 조금 미리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모든 분들이 다 표현을 본인들이 얼마만큼 느꼈는지 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냥 해보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짧은 시지만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에 사랑받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이번 그 대회에서 지정시가 된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이 시간에 권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는 또 대회에 출전하시는 만큼 제가 이것까지는 부탁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출전을 하셔야 되니까. 네. 어떤 시로 출전을 하실지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제목은 소면이고요. 시인은 류시화 시인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주신 그 시인데요. 권사님께서 네. 특별히 류시화 시인의 소면 이 시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번에 또 이 시를 가지고 시 대회에도 출전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크리스찬일 때에는 유시와 시인의 죽음에 대한 그런 것에 조금 저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를 보면은 부부가 소면을 먹다가 새로 이사간 그 살구나무 밑에서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이 지구에 계속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잠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삶은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잠깐이지만 그 저녁에 살구나무 아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끝은 지금 현재의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제 이웃에 나누고 싶은 시가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 낭송 대회에 이 시를 가지고 출전을 하십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낭송을 한 편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어떤 낭송 들려주시겠습니까? 같은 시인인데요. 유시아 시인의 나무라는 시를 네. 하겠습니다. 나무 유시화. 나에게 나무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나무에게로 가서 등을 기대고 서 있곤 했다. 내가 나무여 하고 부르면 나무는 그 잎들을 은빛으로 반짝여주고 하늘을 보고 싶다고 하면 나무는
저의 품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었다. 내 집 뒤에 나무가 하나 있었다. 비가 내리면 서둘러 넓은 잎을 꺼내 비를 가려주고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을 때 그 바람으로 숨으로 나무는 먼저 한숨 지어 주었다. 내가 차마 나를 버리지 못할 때면 나무는 저의 잎을 버려 바람의 의미를 알게 해 주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권사님의 이 시 낭송은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부족합니다. 시 낭송을 배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권사님께서 앞으로 기대하시는 바, 소망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큰 소망보다는 그냥 이런 좋은 시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낭송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성경 낭독도 이제 해보는 그런 기회도 갖고 그런 작은 소망입니다. 예, 권사님 직접 시 낭송 용기 내서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라도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누구라도 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그럼요. 네, 네. 좀 함께 하면 이런 면에서 정말 좋다라고 예, 권유의 네. 말씀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시를 낭송하는 것을 배우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좋은 말씀 또 시 낭송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있게 되는 제1회입니다. 시 낭송 대회에서 좋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필그림 시 낭송 아카데미 회원이십니다. 백음래 권사님 만나 뵙고요. 자, 현재 시각 8시 57분 지나고 있네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사랑 따라 내 영혼의 뿌리가 내려가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믿음의 뿌리 깊이 뻗어 잎새마다 푸르게 피어 사랑을 머금은 나무 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리. 흙을 품고 눈물을 머금으며 오늘도 자라나는 믿음의 싹 내 잎사귀 위는 주의 빛에 빛나고 내 열매는 주의 뜻 따라 붉어지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믿음의 뿌리 깊이 뻗어 잎새마다 푸르게 피어 사랑을 머금은 나무 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리. 말씀의 물가에 뿌리 내리고 고난 중에도 주를 의지하리니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 맺으리니.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